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올릭의 데브입니다. 오늘은 후원 도면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도면은 건담 델타 카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델타 플러스 리뉴얼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같이 디자인이 진행된 모형이라고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델타 플러스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디자인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후원이 진행되고 있는 도면이기도 합니다. 건담 델타 카이를 제가 전개하고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알았던 사실은 델타 플러스 카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건담 델타 카이 조금 알아보니까 뭐 사이큐브 테스트, 거기에다가 뭐 유선식 판넬, 뭐 이런 것들, 나이트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뭐 들어가 있는 테스트기였고, 연방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 론도벨에서도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칼링에서도 론도벨 데칼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NIM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델타 그 계열에서 아무래도 최강의 기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니콘에서 나오지 않았고 설정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만화책으로였나 연재가 됐었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떼내미 디자인이고요. 사실 HG 밖에 나와 있지 않았던 프라모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델타 플러스와 함께 한 부분이라, 델타 카이, 건담 델타 카이만의 디자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심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라모델을 참고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심심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 또 델타 플러스의 MG 디테일이죠. 그걸 가져온 부분도 있어서 어느 부분은 또 디테일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특한데, 거대한 판넬 때문에라도 굉장히 화려한 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좀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일단은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담 델타 카이 도면입니다. 지금 보면 827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크기는 아니고요. 이 크기는 아니고, 사실 라이플이 좀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한 70cm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의 크기입니다. 다리를 벌려서 좀 자세를 잡으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 기본 소체가 50cm 기준으로 여기 꼭대기까지 50cm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큼직큼직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큼직큼직하죠. 판넬 시스템 때문에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시할 때 좀 애로사항이 느껴지는 그런 모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판넬이 굉장히 독특하죠. 거기에다가 쉴드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델타 플러스의 쉴드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니지만 유난히 이 델타 카이의 쉴드는 여기 무장도 꽤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빔샤벨도 빔샤벨도 쉴드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좀 독창적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스커트도 사이드 스커트 있죠. 사이드 스커트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가변을 하면 날개가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보기가 좋죠. 판넬이 아래쪽에 이렇게 달리고, 아무튼 가변을 하면 참 멋있는데, 가변한 모습은 재현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델타 플러스 카이가 아니라 건담 델타 카이이다 보니까, 델타 플러스의 얼굴은 그야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델타 플러스의 얼굴, 뭐 좀 그 기체에는 다른 기체가 연관이 잘 안 생기죠. 건담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고. 그런데 여기 역시 건담 델타 카이는 이름의 앞에 건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전통적인 건담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뾰족하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입이라고 해야 되나, 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같이 보이는 전통적인 건담의 얼굴. 물론 페이스 슬릿이 없습니다. 여기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기 때문에 약간 제타 계열, 가변 계열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델타 플러스의 얼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유난히도 이 얼굴이 델타 건담은 건담 쪽 건담 델타 카이는 좀 건담 쪽 모양, 얼굴의 모양이 되다 보니까 얼굴이 되려 만들기 쉬워졌어요. 만들기 조금 더 나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참고가 되는 게 좀 HG 디테일 부분이 조금 약하죠, HG 표현력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카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에떼님의 모형의 특징이 약간의 파내기 부품, 약간의 이제 음각 부품을 집어넣어서 좀 디테일과 이제 음영의 차이를 넣어서 훨씬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좀 특징 중에 특징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체 부분에 보면은 보통 이런 부분에 조금씩 파내기를 넣거나 아니면 측면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의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을 즐겨하던 에떼님인데, 최근 경향이 좀 만들기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되려 종이 모형에서 디자인이 되면서 추가하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모형을 따라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 상체 부분도 그렇고, 뭐 스커트 부분도 그렇고, 무릎 부분도 델타 플러스와 다른데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심심한 느낌이 들죠. 쉴드 마찬가지고, 판넬도 마찬가지인데 판넬은 그 꼭대기 부분이 조금 달라요. 원래 이 부분이 없고 민자로 그냥 일자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요. 제가 원래 도면을 받았을 때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판넬 부분을 전개를 해보니까 너무 커서 A4 사이즈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분할을 합시다. 그래서 분할을 했던. 근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느낌도 들고, 물론 만들기는 조금 더 추가됐지만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부분들이 오른쪽에 많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50cm 소체에다가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좀 커진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분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품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종이 장수를 보면 96장이 나오거든요. 96장. 이건 뭘까요? 예, 그렇죠. 부품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는 나름 좀 더 쉽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쉬운 건 아니고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제가 델타 플러스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어깨 백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결부가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은근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아예 고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통으로 그냥 다 붙이면 되는데, 이 날개 가동 부분을 조금 살려보겠다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가변도 안 하는데 굳이 날개가 움직이게 될,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게 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연결부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형은 한 가지 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라이플인데요. 라이플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사실 이 라이플은 사실 모형 자체에서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HG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좀 부품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라이플 부품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라이플 부품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라이플 하나의 부품의 장수가 무려 5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플 만들 때 조금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이 모형을 혹시라도 도전을 하신다면 라이플부터 만들어서 짜증 나는 거 먼저 퇴치하고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 데칼은 제가 넣습니다. 이제 데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독특한 나이트로 시스템이나 이런 데칼링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데칼의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너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데칼도 제가 그냥 만들었고요. 뭐 글씨로 대충 이렇게 만들었고, 그 이외에 델타 건담의 어떤 시그니처 되는 마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담 델타 카이에 시그니처 되는 그런 마킹이 없어서 델타 플러스에 있는 라인 데칼을 같은 부품이면 거의 같이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건담 델타 카이만의 부품 그쪽에는 조금 더 많이 다른 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론도벨 데칼을 뺐습니다. 운영했을 때 론도벨에서 운영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연합군계 데칼과 에나임 데칼 이 정도만 추가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델타 건담의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델타 플러스에서도 봤던 부분인데 아랫부분은 델타 카이로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실 때도 뭐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론도벨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아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 찾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군 데칼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외에는 거의가 뭐 일상적으로 쭉 추가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데칼링 제가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 모형에서 하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기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건담 컬러링에서 하얀색을 유니콘만큼이나 많이 쓰는 느낌이 좀 드는데, 물론 가슴 쪽, 상체 쪽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쪽에서 봤을 때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평소에는 제가 데칼링을 할 때 흰색이 들어가는 데칼링에는 데칼의 진하기를 검정으로 하지 않고 흑철색이나 아니면 조금 더 회색 이런 계열로 톤을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만들다 보니까 레이저 프린터를 하더라도 그렇게 톤 다운되는 회색의 경우 흰색의 출력을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도 작은 느낌도 좀 들지만 컬러링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 그런 경험을 제가 해서 이번에 흰색에서는 전부 검정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검정 부분 이해한다는 생각되는 부분에는 대부분 데칼을 빨간색으로 안 하고 검정을 했다는 거죠. 빨간색, 회색이 아니라 검정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흐릿흐릿하게 찍혀버리면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회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잉크젯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레이저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니까 레이저를 사용해서 출력하시는 부분에서 회색은 토너 자체를 조금만 사용하다 보니까 더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검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뭐 고민을 좀 해서 건담 델타 카이만의 모형들의 좀 허전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넣는 방식으로 데칼링을 집어넣었고요. 특히 판넬 같은 경우는 너무 크더라고요. 면도 너무 넓고, 그래서 좀 잘 안 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마치 패널라인과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 좀 컬러링을 좀 넣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라인을 좀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좀 많이 큰 부분, 판넬과 쉴드 쪽에 적용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 RL 좌우 표시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쉴드 부분에도 정말 장르를 찾기 힘들어서 제가 임의로 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휑해요. 느낌이 이 모형 왜 이렇게 휑할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사실 이거 이외에 더 좋은 장르나 아니면은 더 좋은 배경이 되는 프라나 아니면 설정집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은근히 많은 분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모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론하고 알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데칼링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런 부분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퍼플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컬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밝은 보라 같기도 하고 파란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건담을 만들 때 보면 이런 컬러링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펄지 없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없어요. 건담의 파란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메탈 컬렉션 아주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너무 밝은 것 같고 좀 흐릿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 최근에 뭐 스타드림도 써보고 코멧도 써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델타 카이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 퍼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예 파란색을 해도 되고 뭐 원하시면 아예 빨간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컬러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SF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할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설정에 목매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데카를 제가 자의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만 배우시면 얼마든지 데칼링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으면 이 도면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좀 편하게 만드실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꼼꼼히 넣어서 96장, 100장 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좀 평소에 하는 에떼님의 100장 도면과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런 도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델타 카이, 건담 델타 카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비주류 개념이긴 합니다. 이게 HG로 나왔을 때 델타 건담, 그리고 델타 플러스, 그리고 건담 델타 카이, 이렇게 세대가 HG로 쭈루룩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니콘의 인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도 있죠.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못 가졌는 것 같아요. MG까지 발전이 안 됐던 거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주 세계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디테일, 여러 가지가 많이 달렸잖아요. 그런 화려한 기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평점을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건담 카이, 델타 카이는 어느 정도 좀 종이 모형 틱한 디자인도 추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프라에서 보기 힘든 디테일도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데칼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 편의성도 꽤 좋고 만들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10점을 제가 많이 안 줬던 것 같은데 이 도면은 상당히 저도 마음에 들고요. 저도 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도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모형, 이런 모형이 있구나, 이런 모형이 참 이런 모형이 참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들기 바라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도면은 현재 Everybody's Paper에 가입을 하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고요. 4월 30일까지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델타 플러스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둘 다 후원하시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은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상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델타 건담과 델타 플러스, 델타 건담 카이와 델타 플러스를 동시에 후원하시면 두상 모형을 같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반드시 Everybody's Paper 회원이셔야 돼요. 아무나 하실 수 없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기한이 되면, 그 기한이 넘어가면 아마 구하기 힘든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페이퍼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트위치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